해외에서 살다 대학에 진학하며 서울에 온 민정 씨. 가장 큰 즐거움은 반려견 써니입니다. 써니, 안녕타. 이리야. 원래는 얘가 몽골에 살던 강아지니까 그 일광욕 하는 거 좋아하고 밖에 구경하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원룸 이런 집들을 제가 많이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창문이 있을 수는 있는데 높아요. 그러면 얘네 눈높이에서는 절대 안 보여요. 그런 게 제가 너무 미안하고. 남자친구는 이순이죠. 민정 씨와 태년 씨와 써니가 함께 사는 집. 서열 1위는 반려견 써니입니다. 집안 곳곳 어디를 둘러봐도 온통 써니 물건. 써니 돌봄에 필요한 것들로 가득하죠. 남자친구와 함께 살겠다고 결정한 가장 큰 이유도 써니를 더 잘 돌보기 위해서랍니다. 혼자 살 때는 강아지를 혼자 두고 다니는 거에 대한 제가 엄청나게 큰 거부감도 있고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살게 되면은 육아를 분담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동거 커플이 흔하다는 요즘이지만 동거 계약서 내용 대부분이 반려견 돌봄인 건 흔하지 않는 일이죠. 괜찮아요, 태년 씨? 또 여자친구의 성향을 봤을 때 분명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있어서 거부감은 없었어요. 진짜 서울만 봤을 때? 동물권 변호사 지망생 민정 씨, 이게 유기동물 사회심리학 연구원 태년 씨, 와서 반려동물을 키우느냐. 학구파의 반려동물이라는 공통 관심이 더해져 자주 반려동물 복지에 관한 연구 자료를 살펴본답니다. 안타까운 점이 많죠. 1인 가구 20% 가까이가 반려동물을 양육하지만 외출할 때마다 반려동물을 두고 나가야 하는 일로 속을 끓인답니다. 민정 씨 역시 예외가 아니죠. 써니는 아프기도 해서 두고 나갈 때마다 걱정입니다. 공부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하느라 분리 연습도 시작했죠. 5초 나가 있다가 들어오고 10초 나가 있다가 들어오고 그 시간을 조금씩 차차 늘리는 거예요. 하루에 다 하면 절대 안 되고. 써니야, 언니 공부하러 가야 된대. 남자친구가 일하러 간 동안은 집을 비울 수 없고 로스쿨 입학 시험은 다가오는데 써니를 데리고 공부하기 좋은 곳으로 가긴 어렵고 그동안은 집에서만 공부하며 지냈답니다. 제가 도서관을 너무 좋아했어요. 학생 때부터. 왜냐면은 몽골엔 도서관이 없어요. 도서관을 2년 동안 못 갔어요. 저희 학교 도서관을.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고요. 왜 못 갔어요? 왜냐면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얘를 맡길 데도 없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막막했던 것 같아요. 은정 씨는 생애 대부분을 고양이와 살았습니다. 너무 바쁘게 일해 번아웃이 왔던 순간도 고양이들 덕분에 벗어났죠. 하나둘 늘어난 고양이가 어느새 5마리. 어렸을 때 키웠던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고양이랑 같이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모찌를 데리고 왔어요. 2살 때. 근데 모찌고 좀 수다스러운, 사람이 좀 약간 수다스럽거든요. 계속 말을 걸어요. 어느덧 함께 나이 들고 셋째는 15살. 사연도 각별하죠. 이제 엄마가 보살피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서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제가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방울이 같은 경우도 그 고양이가 딱 한 마리 낳아가지고 방울이도 제가 데리고 왔고, 그리고 모래가 5째. 사람으로 치면 8, 90대 어르신부터 20, 30대 청년 세대에 걸쳐 있는 5마리 고양이. 그동안 나눈 미운정 고운정은 식구 못지 않습니다. 상어가 6째. 상어 같은 경우는 좀 처음부터 약간 좀 겁이 많아서 혼자 잘 숨어 있다가 고양이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는 은정 씨.
책 디자인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는 베테랑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베스트셀러 표지 디자인도 많이 했고 출판계가 불황이라는 요즘도 작업 의뢰가 이어질 만큼 실력을 인정받고 있죠. 열심히 일해 번 돈을 고양이 돌보는 데 써왔습니다. 아이고 참 귀엽게 생겼네요. 그 사이에 돌보던 고양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도 했죠. 오래 함께 정도 깊지만 걱정도 됩니다. 찌랑 세모가 좀 소화를 못해요, 잘. 그래서 갈아서 줘요. 18살. 사람으로 치면 90대인 못지는 노안으로 아픈 곳이 많죠. 언제든 이별이 찾아올 수 있고 그래서 더 애틋하게 챙기지만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할까 걱정이죠. 은정 씨도 다가오는 노년을 피할 순 없으니까요. 제가 혼자이니까 뭔가 잘못됐을 때 이 아이를 보살펴 줄 곳이 없어서 이 아이들도 제가 갑자기 없어짐으로 인해서 보호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대비를 해서 나의 얼마 안 있는 뭐 전세금이라도 이 아이들 키우는 데 쓰고 싶다 이렇게 제가 유언을 남기고 뭐 변호사를 통해서 공증을 받아도 이 아이들은 생명권 자체가 보장받지 않기 때문에 뭐 가족이 누군가가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소송을 걸면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동물권에 대한 생명권이 더 좀 법적으로 좀 돼야지 그게 차츰차츰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사실은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어떤 상속에 있어서 망인의 의사를 좀 존중하는 방향으로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그 재산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실은 더 넓은 범위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류분권의 어떤 범위 제한이라든가 상속제도 개선이 전반적으로 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고양이를 두고 외출도 합니다. 고양이 치료와 돌봄을 걱정하다 알게 된 협동조합. 자주 모여 속 이야기와 고민을 나누죠. 오늘은 멀리 사는 회원을 만납니다. 독일에 있는 우리 딸기 엄마한테 한번 연락을. 된다. 소리 이게 제일 큰 건가? 야. 독일로 이민 간 회원과 영상통화. 묘르신. 묘르신. 아유. 늙었죠. 독일은 우리와 반려동물 문화가 많이 다르답니다. 딸기야. 고양이도 등록을 하는 거야? 지자체나 뭐 이런데? 병원을 데려갔더니 얘는 등록번호가 뭐야? 이렇게 스캔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네. 오자마자 병원에 그러니까 가면 왜 일단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렇듯이 얘는 이 넘버의 애야. 아이디가 그리고 있는 거네, 아이디가. 어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찾을 수가 있잖아요. 얘한테 번호가 주어져. 반려동물 등록제는 우리나라도 지자체별로 진행하는 곳이 있지만 일부 지역에 불과하고 등록 대상 동물도 한정적이라 보호 폭이 좁습니다. 무엇보다 동물을 대하는 기본 태도에서 인식의 차이가 크죠. 법적으로는 물건입니다. 예, 동물이 물건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유대 관계를 정서적으로 유대하고 있는 그 존재가 그냥 물건이다. 이거를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측면에서 이 동물에 대한 인식을 법적으로 기본법이 좀 바꿔야 되겠다. 그게 또 미래를 향한 방향이겠다. 이런 차원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생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 존중에 앞선 나라일수록 먼저 제정했죠.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동물보호법을 제정할 만큼 동물권 보호에 적극적입니다. 도심 어디에서건 흔하게 반려동물을 만날 수 있는 데는 안심하고 동물을 양육할 수 있는 법적 보호의 영향이 크죠. (200년) 전 동물권 운동가 리차드 마틴이 주도해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이 제정됩니다.
당시엔 가축 학대 방지 위주였죠. 협회는 왕립으로 운영되고 산하기관에서 다양한 동물 학대 방지 활동을 합니다. Animal welfare is very much part of, I think, what you'd call British society. It is important that you do recognise animals not just as commodities, but as sentient beings. And in UK, they're in the process of bringing in a new law that actually states animals are sentient beings and have feelings. 동물 학대는 아동 학대에 버금가게 엄하게 처벌되고 반려동물 입양 조건도 까다롭게 규정해 생명이 함부로 거래되지 못하도록 예방합니다. 반려동물을 소유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돌봄을 강화하는 법규가 꾸준히 개정되고 있죠. If somebody may leave in the will, so if you spoke to a friend, you're writing a will, you may say to your friend, would you look after my dog if I died? And your friend says, yes, I would. You may put that in your will that you want your dog to go to that specific person. And that means then legally ownership would transfer to that person. And they would look after the animal on behalf of the person that has died. 영국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I have Sullivan. Sullivan, well, he's actually my 7th Cocker Spaniel. But as I say, I've had, is it 7? I think it is 7. I've had Cocker Spaniels over 50 years. I can see you're absolutely in love with the dogs. Yes. So what does dog mean to you? Is Companionship, friendship, especially now that there's only me. You know, everybody's gone. So, yes, dogs are life. 사람과 반려동물을 차별하지 않는 게 분명하죠. 이런 인식은 법 체계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your mom's looking at your baby photos. And I'm very old, so I will die before him. But my daughter will have him. Well, in this country, if you want to do a valid will that's not contestable, you do it through a solicitor. So the same if you're leaving to any charity.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도 다양하고 편리합니다. 반려동물 산책객 중에는 여러 마리를 동반한 경우도 있는데 그중엔 도그워킹, 그러니까 개 산책 도우미가 섞여 있습니다. 영국에선 흔한 직업이고 수요도 많답니다. Quite often in this park you'll see people with like 8 dogs because they're walking other people's dogs while they're at work. 시간제나 반일제 혹은 종일제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 밖에도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가 많다고 하네요. People who work full-time will drop their dogs at her house in the morning and then pick them up in the evening, and she will take them out for a walk during the day. She will feed them, and they're in a house with other dogs and with her, so they're not lonely. It's like doggy daycare, you know, it's like a nursery for dogs. Yeah, I think there's all sorts of ways around having a dog and looking after a dog in a way that keeps them healthy and well. 그리고 반려동물 돌봄 기관도 다양하죠. 반려견 학교로 불리는 이곳은 사람 학교처럼 스쿨버스도 있고 수업도 한답니다. Hello guys. Hello. So this one's Rosa. That's Dave. Felix. In the morning I'd speak to the owners. I'd arrange obviously a time to collect them. And then these two guys would come and play to school with their friends and their buddies. So this is how we go. So in we go to the daycare. Yeah, are you guys ready? Are you ready to go play? I know, darling. Right, should we take them into school? Come on, guys, let's go to school. 하루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한 달 혹은 연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 비용이 저렴해서 수요가 많답니다. This is a doggy school, so what we do is every morning when I collect them in the morning, I always say to them, are you ready for school? And we have a register which we tick off every day to make sure that they're obviously ticked in. We also speak back to the owners, so we send messages and videos and pictures directly throughout the day.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돌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답니다. So normally what we would do now is we'd let them play in this paddock for a little while, calm down for the first 10 minutes, and then we take them into the bigger paddock where we have the sand pits, the swimming pools, and the agility courses. Hello, Felix. It's okay. If a kid is good at school, they would get a sticker or a badge or a certificate sent home for their parents to see. We do the same here. So it'd be a case like for Huxley. So on his first day, he would have got a certificate for joining the pack. Ready? Way good boy. 마당이 좁거나 놀 공간이 부족하면 이렇게 견주도 같이 시간을 보내죠. 하루 이용료가 우리 돈 10,000원을 넘지 않는 곳이 많고 이용자가 많다 보니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선순환이 이어지죠. 법률 지원도 촘촘합니다.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thing to us is dog safety. So we make sure that the dogs are safe all of the time. But of course, I'm pretty sure it's part of the license you have to have insurance. But of course we do, because we want to make sure that if anything happens, we can look after these dogs straight away. In Britain, a lot of dog owners do have pet insurance. I think it's a really good idea because animals do cost money at the end of the day, and you've got to care for them. And when they do get sick, you've got to take them to the vet and pay for it.